남은 마흔. 철없다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른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철이 든다는 것은 때를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얼마 전 때를 놓치고 핀 11월의 장미들에 대해서 담소를 나누면서 생각한 것이었다. 서재 인문학 강좌에서 수강생 중 제일 연장자이신 분이 늦게 핀 장미를 본 소감을 밝혔는데, 때를 놓치고 핀 장미를 보면서 왜 이렇게 늦었느냐며 탓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꽃피는 아이들을 빗대어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느냐며 덧붙였다. 11월의 햇볕이 따스하면 얼마나 따스할까. 추위를 유별스럽게 타는 나에겐 11월이면 이미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울타리 위에 내려앉은 햇빛이 어떤 우울 같은 무늬로 느껴진다. 그런데 그 우울을 깨트린 것이 구렁이 담을 타듯 얽히고 설킨 가시줄기 속에서 햇빛을 걸어지고 있는 장미 네 송이였다. 햇빛을 지고서 창백하게 피어있는 꽃송이들이 오히려 순수하게 다가와 가슴이 찡했다. 제 계절에 피질 않고 못하고 있다가 지금 피었는지 모를 일이나, 세상 일이 어디 정해진 대로 움직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니 꽃들을 탓할 일도 아니었다. 세상과 동떨어진 꽃들이라 함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도 통하리라. 하물며 때 아닌 나비와 벌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그렇게 시류에 맞춰 자신을 저울질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나비와 벌이 찾지 않으면 어떠한가? 예쁘다고 눈길 주는 사람들의 찬사가 없으면 어떠한가? 자신이 피고 싶을 때 꽃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멋진 일이라고 말한다면 철없는 소리라는 일침이라도 들을까? 그러나 때를 알고 피는 게 또 세상 이치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평균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하니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적으면 노인층이 얼마나 많으면 그럴까 싶다. 평생의 반을 살았고 남은 반평생을 살고 있는 나도 늦장미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만큼 쉰을 넘은 내 나이에도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제때라는 것이 따로 없는 세상이랄까. 시류도 변하기 마련이므로 누구도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잿갈빛처럼 원하는 곳에 갈피를 꽂아두고 머무르기도 음미하기도 돌이키기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시간은 그저 무심히 나를 관조할 뿐 내가 시간을 임의로 넘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시간이 밖에서 맴돌 때가 있었다. 바깥에 있는 시간을 쳐다보긴 쉬웠지만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지는 못했다. 철없었다고 해야 하나. 그저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다.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지나온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때가 왔다. 앞으로 새롭고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쉰을 넘어서면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이 줄어들었고 결정적으로 지인의 일을 도와주기로 하면서 모든 수업을 정리했더랬다. 설상가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면서 예전처럼 수업하는 여건으로 되돌리지 못했다.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내 안으로 비집고 들어섰다. 남은 마흔을 자유롭고 조화롭게 가꾸고 싶다는 생각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늙어가는 변화와 생활이 서글퍼 보이기도 하고, 어디가 아파 곧 죽어야겠다는 말씀을 종종 듣게 되면 덩달아 우울해지기도 했다. 가족과 일을 위해 자기를 희생했던 세월들이 남부끄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지금 어른들에게 남은 것은 늙은 몸과 삶의 피로와 허허로운 마음인 것 같다. 일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들 다 키운 후에 충만함이나 느긋함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노년이 동반하는 허무와 쓸쓸함이 어른들의 낯빛을 더욱 창백하게 만드는 것 같다. 시간의 흐름은 비단 어른들의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내게서도 드러나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칙칙하고 푸석하게 낯빛이 생기를 잃었고
탄력 있는 맵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두세 시간을 자고도 거뜬히 다음 날을 보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 피로가 얼굴에 확 드러난다. 이런 노화는 갱년기와 겹쳐서 자기 연민의 수렁 속으로 밀어넣기도 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남은 마흔을 만족한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버튼은 80살로 태어나 시간을 거꾸로 살았고 0살에 갓난아기로 죽었다. 남들이 성장하고 늙어갈 때 그는 되려 젊어졌다. 점점 젊고 아름다워지는 그를 보고 첫사랑 그의 아내는 시들해져 가는 자신과 비교하며 불안해했다. 태어난 딸에게는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며 그는 가족들을 떠나야 했다. 70살 무렵에는 주근깨 소년으로 어려졌고 치매 증세를 보였다. 마침내 그는 첫사랑에게 돌아와서 점점 어려지는, 사실은 점점 늙어가는 자신을 그녀에게 맡겼다. 거꾸로 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는 고독한 삶을 살았다. 그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지 못한 대가로 아내와 딸에게 이방인이 되었다. 그는 눈밭에 홀로 선 나무처럼 쓸쓸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삶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남은 마흔을 내 가족, 내 친구, 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화합에만 전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나로서는 나를 위한 시간과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분배하는 데 지혜롭고 싶다. 영화는 시간을 거꾸로 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사람들이 한 번쯤 상상해 봄직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당신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 영화 속 시간의 배경과 같은 시대에 미국의 버몬트에는 헬렌 니어링과 스코트 니어링 부부가 살았다. 그들은 뉴욕에서 이사를 했다. 최대한 자급자족하며 충분히 일하고 충분히 놀고 사색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누렸다. 하루의 절반과 한 해의 절반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하고 절반의 시간에는 연구를 하거나 책 읽기, 글쓰기, 여행, 대화를 하며 보냈다. 부부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벤자민 버튼과는 대조적으로 조화로운 삶을 살았다. 내가 남은 마흔을 시골에서 살게 될런지 도시 생활이 계속될런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준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간의 공유가 함께하는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역시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 어느 공간이 되더라도 니어링 부부처럼 시간을 공유하면서도 그 시간을 잘 써서 향기 있고 조화로운 남은 마흔으로 가꾸고 싶다. 허구의 영화 이야기와 니어링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는 남은 마흔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위해 나를 가꾸고 사색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가. 55살이 된 지금 나는 식구들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다. 남편이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들이 각자 주거지를 독립해서 나갔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을 탈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시간들을 보다 온전히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해보고 싶은 일은 시도해보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은 더 이상 양보하지 않고 바로 하기. 바쁜 사회생활을 하던 이전과는 달리 많은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 더 이상 바깥으로 맴돌기만 하지 않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여유 있고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고 있다. 제때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 나는 이때를 놓치고 싶지 않다. 늦게 피는 것을 부끄럽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11월의 장미처럼 햇빛을 쥐고서 살아보고 싶다. 무엇보다 좋은 글을 쓰고 싶다. 내가 다시 글을 쓰겠다고 지금껏 써둔 글을 정리해서 책으로 엮어보겠다고 했을 때 정수남 선생님이 언제 철이 드나 했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날이 왔네 하고 넣으신 카톡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던 일이 생각난다.
그동안 선생님은 철없이 시간을 보내며 글쓰기를 놓았던 제자를 뒤늦게 꽃피는 아이를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선생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꿈을 펼치길 응원하고 있다. 나다운 꽃을 피우길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